잉글랜드 역사상 최고의 스캔들 메이커였던 이 남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바람둥이 왕으로 유명한 그는 결혼을 6번이나 한 걸로도 알려져 있어. 임금님 또 장가가 안 된다. 이번엔 얼마나 오래 가려나. 심지어 새 왕비를 맡기 위해 가톨릭교와 손절하며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까지 했지. 사랑과 권력, 피해 속청이 뒤섞여 잉글랜드의 역사를 뒤바꾼 막장 스캔들의 주인공. 그는 누구일까? 먼 나라 이웃나라. 귀족끼리 왕관을 놓고 30년 동안이나 다투던 장미전쟁. 전쟁을 매듭짓고 강력한 왕권을 이룩한 건 헨리 7세였어. 오늘의 주인공 헨리 8세는 헨리 7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 잉글랜드 역사에 가장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긴 왕이야. 그거 알아? 헨리 8세가 말이야. 헨리 8세가 그랬어요? 잉글랜드 역사의 슈퍼스타 헨리 8세. 그는 어떤 사람일까? 때는 1509년 18살의 나이로 왕이 된 그는 당당한 풍채를 자랑하는 뛰어난 스포츠맨이었다고 해. 그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상대는 스페인의 공주 캐서린이었어. 하지만 헨리 8세는 이 결혼이 달갑지 않았지. 왜냐고? 오빠 결혼하라니 이거 실화냐 싶었죠. 사실 캐서린은 그의 죽은 형 아서의 아내, 즉 형수였던 데다 헨리 8세보다 나이도 많았거든. 폐하의 형수이신 캐서린 공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인 스페인의 왕 페르난도의 따님이십니다. 잉글랜드의 운명이 폐하에게 달려있사옵니다. 당시 잉글랜드 입장에선 강대국이었던 스페인의 덕을 보기 위해 정략 결혼이 꼭 필요했거든. 하지만 사랑도 없는 결혼을 하란 말인가? 폐하,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시옵소서. 주위의 설득에 그는 하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받아들였어. 도련님, 아니 여보. 한편 두 사람 사이에서 딸 메리가 태어났는데 그녀가 바로 수만 명의 사람을 사형에 처해 비의 메리로 불린 메리 여왕이야. 애초에 사랑 없는 결혼이었기 때문일까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갔어. 그러던 어느 날 헨리 8세 앞에 운명의 여인이 나타나. 까만 눈동자의 아름다운 시녀 엠블린. 나 너 좋아하냐? 폐하는 마이 달링이셔요. 엠블린의 등장으로 헨리 8세와 캐서린 부부의 전쟁은 막이 올랐어. 당신 부셔버릴 거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전쟁의 화근 엠블린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 폐하는 이미 임자가 있으신 몸. 이 몸은 한낱 비천한 첩의 신세. 울지 마라 앤. 내 어찌 너를 버릴 소냐. 하지만 태어날 우리 아기는 첩의 자식이잖아요. 엠블린은 자신의 처지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걱정하며 헨리 8세가 캐서린과 이혼하길 바랐지. 좋다. 캐서린과 이혼하고 너랑 결혼하면 될 것 아니냐? 정말요? 저랑 약속해요. 사나이 대장부가 어찌 한 입으로 두 말 하겠느냐? 헨리 8세는 캐서린과의 사랑 없는 결혼을 끝내기로 결심해.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하기 위해 로마교 황에게 이혼을 신청했지. 이혼을 승인해 주십시오. 당시 잉글랜드의 국왕은 결혼과 이혼을 위해서 로마교 황의 허락이 필요했거든. 왕비 캐서린이 낳은 왕자 둘이 모두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하여 왕자를 낳을 새 왕비가 헨리 8세는 이혼을 위한 구실로 왕자 출산을 내세웠어. 뭐? 이혼? 아들이 없다고 조강지처를 몰아낸다고? 더군다나 가톨릭교는 이혼을 금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뻔뻔하게 그런 신청을 해? 캐서린의 친정 스페인 왕과도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 감히 이모를 몰아내려고 해? 캐서린의 외조카였던 스페인 왕은 로마교 황에게 이혼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했지. 이 이혼 반댈세.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당시 유럽 제1의 강대국이었던 스페인 왕의 압력까지 더해져 로마교 황은 이혼 신청을 거절했어. 이 소식을 들은 헨리 8세는 교황이 가로막는다고 제가 애를 버릴 것 같아요? 아무리 잉글랜드가 약소한 국가라고 해도 저는 한나라의 왕입니다. 로마교 황이 뭘 해도 좋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로마교 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헨리 8세는 멋대로 캐서린과의 이혼을 선언했어. 그대는 나의 아내가 아니며 따라서 이 나라의 왕비도 아니다. 그리고 교황 몰래 앤블린과 결혼을 강행했어. 교황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결혼을 한다고? 헨리 8세가 가톨릭에 대한 신앙심이 없었던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앤블린과 비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헨리 8세는 독실한 기독교도였거든. 헨리는 가톨릭의 보호자로다. 다른 나라 왕들도 그를 본받도록 하라. 로마 교황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지. 하지만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황과 헨리 8세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거야. 내 명을 어기다니 이건 로마 교황에 대한 모욕이며
교리를 어긴 엄청난 죄로다. 죄인 헨리 8세는 더 이상 가톨릭 교도가 아님을 선언하노라. 분노한 로마 교황은 가톨릭교에서 헨리 8세를 파문한다고 선언했어. 헨리 8세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지. 좋다. 내게도 생각이 있다. 이제 로마 교황과 안 놀아. 가톨릭교와도 굿바이다. 로마 가톨릭과 인연을 끊기로 한 거야. 교황의 간섭을 일절 받지 않는 믿음을 가질 것을 명하노라. 그는 로마 교황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로 해. 그리고 새로운 종교의 지도자는 교황 대신 잉글랜드의 왕인 자신이 되겠다고 선언했어. 그렇게 성공회가 탄생했고 가톨릭과의 투쟁도 본격적인 막이 올랐어. 여기서 잠깐! 헨리 8세가 로마 교황과 인연을 끊고 성공회를 세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유럽에서 퍼진 종교개혁도 한몫해.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공인된 이후 1200여 년 동안 가톨릭교는 전 서부 유럽에 퍼져 유일한 국교로 깊이 뿌리내렸어.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며 가톨릭교는 차츰 세속화되었고 썩어가고 있었지. 이때 가톨릭을 비판하며 등장한 인물이 마르틴 루터야. 허례허식을 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만 따라야 합니다. 1517년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 그걸로는 모자랍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 평생 죄를 씻기 위해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느님께 헌신하세요. 이어 등장한 장칼뱅은 마르틴 루터보다 더욱 날카로운 종교개혁을 주장했지. 동유럽을 제외한 유럽의 그리스도교는 구교인 가톨릭과 신교인 루터파와 칼뱅파 세 갈래로 갈라졌어. 구교와 신교 사이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지. 가톨릭은 썩었다. 이단자 신교도를 죽여라. 그 결과 루터파는 도이칠란트와 스칸디나비아 등 주로 북부 유럽에 뿌리를 내렸고 칼뱅파는 프랑스 등 남부 유럽과 잉글랜드로 건너가며 신교는 유럽 각지로 퍼졌지. 헨리 8세는 이러한 종교개혁과 맞물려 성공회를 세웠고 잉글랜드의 그리스도교는 가톨릭과 성공회, 청교도 칼뱅파 세 갈래로 나뉘게 되었어. 한편 성공회를 선포한 헨리 8세는 가톨릭교를 금지하고 모든 가톨릭 교회를 성공회로 바꾸라고 지시했어. 짐의 모든 신하와 백성은 이제 성공회를 믿으라. 만약 따르지 않으면 교회와 수도원의 모든 재산과 토지를 몰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종교를 바꾸라뇨. 1000년 넘게 믿어온 종교를 하루아침에 바꾸라는 말에 교회와 수도원은 들고 일어나 항의했고 헨리 8세는 군대를 풀어 교회와 수도원을 파괴했어. 뿐만 아니라 성공회로 믿음을 바꾸지 않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사형에 처했지. 헨리 8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여 년 동안 가톨릭 교도를 처형하는 화영장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할 정도였어. 가톨릭이냐 성공회냐? 아니 성공회! 사람들은 살기 위해 가톨릭에서 성공회로 믿음을 바꿨고 성공회는 헨리 8세 이래 잉글랜드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지. 그런데 사실은 헨리 8세가 성공회를 세울 당시의 성공회는 로마 가톨릭의 루터파 이론을 약간 덧붙인 것으로 가톨릭과 큰 차이가 없었어. 로마 교황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헨리 8세의 개인적인 욕심에서 탄생했던 거지. 앞서 얘기했던 서부와 북부 유럽의 종교개혁 운동이 신학적 종교개혁이라면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은 교황과 헨리 8세 사이의 세력 다툼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그렇다면 종교까지 바꿔가며 얻어낸 두 번째 결혼 생활은 행복했을까? 으아! 힘들게 한 결혼이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 또 출연했습니다. 아들을 못 낳았다는 구실로 첫 왕비 캐서린을 몰아냈는데 앤도 딸을 낳았지 뭡니까? 아들을 바랐던 헨리 8세의 기대와 달리 앤블린이 딸을 낳았거든. 그는 점점 초조해졌어. 또다시 딸을 낳으면 국민들이 날 비웃겠지? 결국 그가 떠올린 묘책이 있는데 국민들의 불만과 입을 막는 방법은 단 하나.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대를 사형에 처하겠소. 앤블린을 버리기로 한 거야. 그 후 두 번째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사나였고 애는 왕비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로 사형당하고 말았지. 앤블린이 죽고 며칠 뒤 헨리 8세는 앤블린의 시녀였던 제인 시모와 결혼했어. 왕자님 탄생이요! 세 번째 결혼으로 드디어 기다리던 왕자 에드워드를 얻었지만 제인은 아들을 낳은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 또 호라비가 되다니. 세 번째 왕비 제인 시모어가 죽자 루터파 신하들이 새 왕비를 추천했어. 이건 기회야. 잉글랜드에서 루터교 세력을 펼치기 위해 도이칠란트 루터파 왕족을 왕비로 추천한 거야. 그렇게 앤 아나 폰 클레페는 헨리 8세와 결혼하며 네 번째 왕비가 되었지. 도이칠란트와 친선 관계를 위해 앤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헨리 8세는 무뚝뚝한 그녀에게 금방 실증을 느끼고 말아.
국제 결혼은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또 이혼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또 이혼. 이후 엠블린의 외사촌이자 32살 연하의 캐서린 하워드를 5번째 왕비로 맞이해. 새 왕비가 32살이나 어리대. 그나저나 이번에는 오래오래 잘 살려나? 아니, 이 결혼도 오래가지 못해. 폐하, 왕비께서 다른 남자와. 뭐가 어째? 캐서린 하워드는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죄로 2번째 왕비 엠블린과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해졌어. 그리고 얼마 뒤 또다시 왕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어. 6번째 결혼 상대는 캐서린 파였는데 그녀는 헨리 8세 외에도 3번이나 더 결혼한 걸로 유명해. 캐서린 파와의 결혼은 헨리 8세의 마지막 결혼이었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헨리 8세가 세상을 떠났거든. 6명의 아내, 그중 2아내의 목을 자르고 결혼 때문에 종교까지도 바꿔버린 헨리 8세. 그는 영국 역사에서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른 공포의 전제군주였어. 파란만장한 헨리 8세의 이야기는 지금도 영국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 헨리 8세 이외에도 이 왕과는 잉글랜드 역사에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겨. 앞서 이야기했듯이 헨리 8세의 첫째 딸 메리 튜더는 수많은 사람을 사형시키며 피해 메리로 불렸고, 또 다른 딸 엘리자베스 1세는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하며 대영 제국의 서막을 열기도 했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자식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며 이 왕가는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헨리 8세와 그 자녀들이 남긴 흔적은 오늘날 영국의 정치, 종교,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들이 생각하는 헨리 8세 가족의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인상 깊은 흔적을 댓글로 남겨줘.